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너키입니다.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왔잖아요. 후기와 여러분들에게 드릴 꿀팁을 몇 개 적어왔다. 자, 가장 먼저 순례길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느낀 것 중 하나, 제가 저번에 액체류 싸면서 되게 걱정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부족해서 중간에 사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했어. 근데 너무 많은 액체류를 챙겼었어. 저는 중간에 바디워시랑 클렌징 폼 버렸거든요. 여러분, 바디워시랑 클렌징 폼 사치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제 바디워시랑 클렌징 폼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잖아? 그것도 사치의 영역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샴푸랑 바디워시 이 두 개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바디워시도 따로 필요 없어. 샴푸 하나만 들고 가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뭔 소린지 알죠? 비누 하나만 들고 가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처럼 챙겨야 돼. 저는 바디 로션하고 클렌징 폼이 진짜 필요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두 통 챙겼잖아. 그 둘 다 버렸잖아. 그리고 또 옷을 가져갈 때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입은 거 하나 그리고 여벌 하나 세트, 바지 상의 이렇게 챙겨라 라고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입은 거 하나, 여분 두 개를 가져갔거든요. 이게 헐나. 왜냐면 진짜로 땀에 쩔기 때문에 그 옷을 정말 바로 이제 빨거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비 오는 날이 저는 겹칠 때였어요. 그러면은 옷이 마르질 않아. 그리고 사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분의 옷이 하나 더 있는 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긴팔, 긴 바지, 긴팔, 긴 바지 이렇게 챙기고 반팔, 긴 바지 하나 챙겼거든요. 근데 이 반팔을 챙긴 이유가 저녁에 잠잘 때 편하게 자려고 반팔을 챙겼는데 이거 챙기기 너무 잘했어. 긴팔 입고 어떻게 자요? 반팔 입고 잤지. 그래서 잠옷용으로 조금 편한 옷을 챙기는 것도 좋아. 나 같은 경우는 잠옷용으로 되게 얇은 면 바지하고 얇은 반팔티 이거 이렇게 잠옷용으로 챙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호환해서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는 3개, 속옷도 3개 이렇게 해서 챙겼는데 괜찮아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양말이랑 수건은 2개만 챙겨도 돼요. 양말이랑 수건은 작고 금방 어떻게든 말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말이랑 수건은 2개여도 충분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약을 굳이 사갈 필요가 없어요. 저도 감기약이랑 뭐 물집 밴드랑 이것저것 챙겼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물집 밴드? 한국 거보다 콤피드가 최고야. 내가 콤피드라는 물집 밴드를 알게 돼가지고 유용하게 쓰다 왔거든요. 거기 그 약국 가면 콤피드 항상 팔아요. 그래서 콤피드를 쓰세요. 어떤 사람들은 가서 물집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안 생기는 사람은 콤피드를 살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생길까봐 들고 갔어. 그럼 짐인 거야. 그럼 버리고 와야 돼. 근데 물집 밴드 겁나 비싸. 한 장에 10,000원 막 이러는데 이거 버리고 오기 아깝다. 그러니까 물집 밴드는 가서 생기면 사도 돼. 늦지 않아.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서 생리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2일차에 생리가 터져버렸잖아요.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생리대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마트에 있기는 했어. 그래서 혹시 여기에도 마트가 있으려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정확하지가 않잖아. 그리고 마트가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현지 분한테 번역기로 통해서 이렇게 막 물어봤거든. 그분이 이제 약국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약국 가면 어디든 살 수 있어요, 생리대를. 그렇기 때문에 약국은 진짜 많거든요, 동네에. 그래서 동네 약국을 가라. 약국은 진짜 많으니까 약국 가면 생리대 꼭 있다. 생리대도 있고 탐폰도 있고 막 종류별로 있으니까 가서 이제 달라고 하고, 거기서 전시해 놓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시해 놓는 물건 말고 또 다양하게 있어. 여기 밑에 수납장이 있거든요, 외국은. 여기 수납장에 열면 또 제품이 또 다양해져.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 혹시 다른 제품 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이 수납장 마법의 상자가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고를 수 있는 폭이 더 넓거든? 왜 여자 같은 경우는 생리대 소형,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필요하잖아. 그게 약간 마음에 들게끔 있지 않아. 그러면 여기 옵션을 열면은 여기에 이제 마음에 드는 구성이 있습니다. 그걸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변비가 와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 걸어 다니다 보면 변비가 오거든요. 나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몰라, 변비가 그렇게 다들 와서 고생을 해.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마트에 가서 요거트 한 병씩 드십시오. 요거트 먹으면 또 잘 화장실 갈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나 안 마려운데 나 더 갈 수 있는데 라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매일 한 병씩 먹어. 나를 위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요거트를 꼭 챙겨도 돼요. 일부러 요거트 계속 들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먹는 분도 있어. 그리고 비타민
비타민 꼭 챙겨가요.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타민을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좀 많이 다르다. 활력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중간에 비타민 하나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 저는 알약 들고 갔었거든요. 비타민 안 챙겨온 사람은 외국인 포함 하나도 못 봤어요. 비타민은 필수. 비타민 챙기고 간식 같은 걸 좀 들고 다닐 수 있는 분들은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침을 못 먹고 출발을 했다? 그러면은 가다 보면 진짜 배가 고프거든? 근데 아직 마을로 가려면 멀었어. 그럼 나는 계속 굶으면서 가야 돼. 이때가 진짜 곤욕스러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입이 조금 짧아서 전날에 남겼던 걸 항상 싸가지고 갔었는데 그거를 다행히 이제 중간중간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먹을 걸 조금 남겼으면 싸가서 이렇게 챙겨놓든가 아니면은 빵이라든지 파이라든지 중간중간 먹을 수 있는 간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방에 하나씩, 하나는 진짜 챙기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없어서 I'm hungry 이랬더니 이제 외국 애들이 좀 불쌍해서 동냥해주고 이래가지고 중간중간 안 굶어 죽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10월에 갔다 왔는데 10월 날씨가 웬만한 사람들이 사실 바람막이 정도면 괜찮다. 왜냐면 낮에 너무 덥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약간 나는 추위를 남들보다 더 많이 타기 때문에 경량 패딩을 아무래도 챙겨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경량 패딩을 챙겼는데 바람막이를 그래서 안 챙겼어. 그러다가 이제 배낭 사러 갔다가 영업당해가지고 바람막이도 샀거든요. 근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10월이었는데도 저는 저녁에는 이제 경량 패딩 입고 잘 정도로. 외국은 여러분 온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경량 패딩 입고 잤거든요. 그래서 경량 패딩도 약간 막 부담스러운 경량 패딩 말고 조금 편한 재질의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의 경량 패딩을 가져가는 게 좋아. 왜냐면 저녁에 추울 수 있거든. 그럼 잠잘 때 입어야 되거든. 그런 느낌으로 챙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물론 침낭을 챙겨가니까. 그쵸? 여러분 침낭 챙기죠? 저도 챙겼어요. 배낭 무게. 배낭 쌀 때 여러분 저는 고려를 안 했던 부분인데 내가 멍청했던 거지. 나는 이제 가방을 한국에서 싼 짐 무게가 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외국을 가서 저희가 사실 걸어다니면서 목이 마르잖아요. 물도 사야 되고 중간에 이제 간식을 먹으려면 간식도 사게 되고 막 이렇게 점점 무게가 늘어난단 말이야.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 한 2kg 정도를 고려해야 돼. 짐을 쌀 때 내가 가서 플러스 알파 2kg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2kg를 고려하고 싸십시오. 꼭. 그리고 신발.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진짜 어른들이 그렇게 새 신발 신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새 신발 신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물집 깔려서 죽을 뻔했잖아. 저는 등산화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 등산화를 신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들이 꼭 등산화를 챙기라잖아. 그래가지고 등산화를 챙겼잖아. 그래서 없으니까 새로 샀잖아. 그랬더니 물집이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뭐냐? 여러분 등산화 굳이 필요 없어요. 내 발에 맞아져 있는 이 신발 신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신는 운동화 충분해요.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비가 오는 우기에 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신발을 신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우기가 아니어도 발이 젖으면은 양말도 젖고 그러면은 이제 컨디션도 젖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방수 정도만 되면 되니까 약간 어느 정도는 방수기가 있는 운동화를 선택을 해라. 반스 이런 거 신지 말라고는 소리입니다. 미안하다 반스야. 너에게 악감정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위험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디서 위험한 일이 있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인지 최소한 지역만 알아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까친년 2.3이라고 이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요. 이 카페 가가지고 어디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여기서 뭐 강도 만났다. 여기서 변태 만났다. 그 지역은 조금 체크해주는 게 좋다. 나 같은 경우는 변태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카페에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변태 만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좀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셔라. 그럼 위험 지역 정도는 어느 정도 체크해두고 만약에 내가 위험 지역에 오늘 들어간다. 그러면은 최대한 사람들한테 붙어서 가려고 노력하고 좀 혼자 안 떨어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나쁜 사람 안 만나게 되거든요. 조금 늦게 출발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랑 패턴을 조금 맞춰주는 게 좋아. 그런 위험 지역에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이제 스페인 친구 만나러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페인 현지인들이 다 나 혼자 까미노 갔다 왔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페인 현지 사람들은 까미노가 약간 위험하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특히 여자 혼자 가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페인 사람은 여자 혼자 절대 까미노를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약간 객관안이 되게 넓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까미노의 위험성을 알아야 돼 라고 말을 해. 위험성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거든. 그러면서 시골에 가끔 그런 미친놈들 있는데 그런 미친놈들 잘못 만나면은 시골 미친놈이 더 무섭다고 이러면서 실제로 혼자 까미노를 걷던 여성이 죽은 사건도 있었다고 인터넷 치면 나온다고 이러면서 걔네들이 이제 까미노를 갈 거면 여자 혼자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이야. 근데 나는 이미 다녀오기는 했는데 혼자 이렇게 가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추천하는 게 꼭 위험 지역 체크하시고 위험 지역 지나가시게 되면 사람들한테 붙어 가시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약간 해외여행 가면 다 환전해서 가잖아.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트래블 원래 카드라고 있어요. 그거 통해서 외국에서 유로를 쉽게 환전하고 꺼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래블 원래 카드라는 걸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만드세요. 발급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외국 가면은 어떤 ATM기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어떤 ATM기는 수수료가 안 부과되고 좀 이런데 이 중에서 2유로 이상 수수료를 부과하잖아요. 그거는 눈탱이 맞는 거니까 절대 뽑지 마요. 왜냐면 내가 공항에 나왔을 때 어쨌든 난 현금이 지금 당장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공항에서 ATM기로 돈을 뽑았거든? 근데 거기서 자꾸 수수료를 시내에서 꼭 뽑으세요. 시내에 가면은 웬만하면은 1몇 유로 이런 식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뽑을 때 보통 한 20유로 정도씩 뽑았던 것 같거든요. 그거 수수료 많은 데면은 그냥 안 뽑고 만약에 돈 너무 없으면 다른 애들이랑 뭐 같이 밥 먹을 때 쉐어해서 야 내가 카드 긁고 내가 현금 받아도 돼? 나 현금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조금 유도리 있게 현금을 사용해야 한다. 너무 많이 현금 들고 다니면은 안 돼요. 왜냐면 실제 저 까미노 걸을 때 제 뒤에 오시던 분이 강도 만났거든요. 그 칼 들이밀면서 돈 내나 이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현금을 굳이 많이 들고 다닐 필요는 없어. 또 그것도 무게야. 무거워. 그거 동전 들고 다니면 얼마나 무거운디? 그리고 이 까미노를 걷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게 그론즈.com이라는 웹사이트인데 여기가 이제 보통 까미노 루트를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많이 이용하고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부엔 까미노랑 까미노 닌자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론즈를 이용해서 집에서 이제 1차적인 루트를 다 짰었어요. 나는 뭐 이날은 여기까지 가고 이날은 여기까지 가고 물론 다 바뀔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왜냐면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난 갈 수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대략적인 1차 계획안을 짰었고 그리고 이 계획안을 짜는 동안 내가 거쳐가는 도시가 어떤 건지를 조금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짜는 동안에 유용하게 이용했던 게 그론즈 홈페이지였다. 그리고 부엔 까미노랑 까미노 닌자는 사실 걷는 동안 알베르게나 어느 길로 갈지 그런 걸 위해서 조금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없어도 돼요.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까미노 닌자는 안 깔았고 부엔 까미노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들고 갔거든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보면서 가지도 않았어.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왔나 체크하는 정도? 그 정도로 보기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안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핸드폰 보면서 걸을 거면은 그냥 한국에서 핸드폰 안 보고 아는 길 걷지 뭐하러 내가 모르는 길 걷는데 핸드폰으로 눈가리를 가리고 걷겠어요. 이 까미노 닌자 어플 사용하는 애들은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변 풍경 보면서 가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 없어도 되거든요. 나도 중간중간에 그냥 내 위치 확인용으로 썼을 뿐이지 이 어플리케이션 키고 다닌 적이 없어요. 가다 보면 여러분 알죠? 그 노란색 화살표가 있어요. 그 화살표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심지어 나 그때 한의사 선생님 만났잖아. 그 한의사 선생님은 이 어플리케이션 아예 없으셔. 그냥 선생님은 그 노란색 화살표만 엄청 잘 따라오신 분이야. 노란색 그냥 화살표 따라서 걸으려고 온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노란색 화살표만 따라 걸을 수 있거든요. 그냥 어디든 도착해.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숙소, 알베르게나 그런 거 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걸으면서 계속 볼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나는 추천.
그리고 정말 짐이 무거울 때는 동키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단점이 숙소를 예약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예약한 숙소로 짐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으나 조금 편하게 다니고 조금 여유롭게 다니시고 싶은 분들 있잖아. 짐 가방 없이 다니시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7유로 내면은 동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동키 서비스를 붙여라. 동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신청하는 사이트가.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해준 그 카페 있잖아. 그 카페에 사람들이 단톡방을 써. 거기 들어가서 이제 얻거나 아니면 그냥 카페에 들어가도 이 사람들이 주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하십시오. 거기에 이제 훨씬 다양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그걸 조금 이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이 무게를 내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무게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이걸 포함해서 내가 이 정도는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의 뭔가 타협하는 이런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원래 순례길에 오른 거였거든요. 내 몸과 내가 선택한 그 결과치와 그런 거와 타협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재미나게 나와의 싸움을 하기 위해 가지고 순례길에 오른 거란 말이죠. 저는 저랑 싸우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키 서비스는 비추. 하지만 정말 몸이 가볍게 다니고 싶은 분들은 동키 서비스 추천. 그리고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추천. 이제 꿀팁은 끝났고 후기. 저 같은 경우는 요번 이 순례길 다녀오고 나서 가장 확실히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제가 아플 때 누가 저에게 관심을 주고 걱정해주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좋아해요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 레벨이 좀 커.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아픈데 막 걱정해주고 이래. 그러면 진짜 막 평소보다 더 사랑받는 느낌이다. 막 이게 막 레벨 3 정도. 나 레벨 3 정도로 사랑받는 느낌이야. 요 정도면 나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사랑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약간 아플 때 걱정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걸 진짜 엄청 크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번 순례길 갔다 와서 더 약간 느꼈던 부분이 진짜 나는 아플 때 사랑받는 걸 너무 좋아하구나. 나는 진짜 이때 엄청 큰 사랑을 느끼는구나. 내가 느끼는 그 감각이 너무 엄청 온몸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구나 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왜냐면 내가 가는 동안 계속 물집이랑 발에 피랑 막 이러면서 계속 걸어 다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걱정을 했단 말이야. 괜찮아 하면서 너 발에 물집 크고 어떡할 거냐 하면서 엄청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엄청 관심과 사랑을 주니까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나는 그 순례길의 기억이 너무 행복했어. 나 너무 좋았어 진짜. 나 너무 행복했어. 사람들한테 너무 사랑받으면서 다녔어. 그래서 저 순례길을 원래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순례길이다 하고 갔었는데 나는 또 갈 거예요. 또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올 거야.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끝나고 나서 온몸에 사랑으로 가득 찬 기분 알아요? 사랑 에너지가 꽉 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순례길은 사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저와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나와의 싸움을 하러 가는 곳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약간 나 혼자 걷는 시간이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나 혼자 약간 나와의 싸움을 하면서 나한테 욕도 했다가 칭찬도 했다가 약간 격려도 했다가 나와의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걸을 줄 알았거든? 아니 실제로는 여러 사람들을 마주치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을 해나가고 그리고 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스가 안 맞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내가 진짜 힘들어하거든? 진짜 너무 힘든데 힘든다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냥 먼저 가라 했는데도 또 이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나 불쌍하니까 내가 가라고 하면 좀 가주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힘겨워하는 그런 경험도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었어요. 그거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끌고 왔기 때문에 제가 더 갈 수 있었던 건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거야. 거기 가서도 작은 사회야. 그냥 내 모습을 볼 수 있어. 사회에서의 내 모습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30년간 살아오면서 느낀 인간관계에 대한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리 생활을 하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과는 어울리기 힘들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나의 성향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느끼는 문제점과 단점, 장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함축
함축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순례길을 걸으면서 함축적으로 다 볼 수 있어.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그 인간관계에 대한 그 단체 생활에 대한 힘듦부터 해가지고 나는 막 그냥 묵묵하게 내 옆에서 같이 걸어주고 대화하고 수다 떨고 하면서 걷고 중간중간에 미나 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너 진짜 잘 걷고 있어. 막 이렇게 말해주고 그냥 계속 묵묵하게 옆에 있어주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난 이런 사람들이랑 되게 잘 맞구나. 날 재촉하지 않고 여유로운 사람들이랑 너무 잘 맞구나. 막 이런 생각 계속 하면서 왔어. 나는 약간 좀 성급하고 빨리 가야 되고 막 시간에 쫓기고 그런 사람들이랑 조금 안 맞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힘들어 하거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볼 수 있었어. 그런 나의 평소의 인간관계를 함축적으로 빠른 시간에 몰아볼 수 있는 곳이 이 순례길이다. 고민을 없애려고 갔다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얻으나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다. 그래서 가보십시오.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었고 특히나 사랑을 너무 받아가지고 전 또 가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 가서 또 좋은 인연 만났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좀 몸 가볍게 갔으면 좋겠고 잘 다녀왔으면 좋겠고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화이팅해요. 잘 다녀와. 너무 재밌었어. 전 또 갈 거예요. 미래 남편아 보고 있니? 난 너와 가고 싶어.